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밥쌤 김문영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특례 입시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계열 선발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서류의 정성평가, 그리고 GPA와 SAT, AP, IB 학업 증빙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눈치 싸움보다는 증명 가능한 학업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번 자료의 목표는 뭐냐면 어떤 대학이든 결국 중요한 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객관성입니다. 그리고 그 학업 역량 위에 어떤 방향성과 준비 과정을 쌓았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는 것. 이게 제가 오늘의 이 자료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계열 안에 실력 싸움. 그러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 지금 이거는 3년 특례생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12년 특례생들도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대처럼 계열 단위의 선발 구조가 강화되면 특정 학과의 낮은 경쟁률만 보는 전략은 약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서류가 1차 관문이라는 거. 그죠?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 주요 대학은 1단계에서 서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접까지 가기 이전에 삼특인 학생인 경우에는 서류에 대한 경쟁력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숫자 플러스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성평가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학업의 수치 이외에 전공의 방향성과 나의 활동 스토리, 전공 방향성과 활동 스토리를 정확하게 얹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고려대의 변화는 학과별의 눈치 싸움이 약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027학년도 고려대 재외국민 정원외 2%, 전형은 총 78명을 선발하죠. 그래서 모집 단위별 2명 이내에 뽑아준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의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서류를 먼저 우리가 잘 준비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려대 서류평가는 학업 역량이 40%, 세계 시민 역량 30%, 계열 적합 역량이 20%, 공동체 역량이 10%입니다. 그래서 GPA와 같은 학업 성취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단순 성적만 보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서류 총 71명의 선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단계 서류 역시 마찬가지로 100%로 평가를 하고 2단계도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서류 70% 그리고 면접 30%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진리자유학부와 같은 무전공 학부 신설, 인공지능 융합대학 구조 개편,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 신설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게 그 뭘 얘기하냐면 재외국민 전형에서 해당 전공을 독립적으로 많이 뽑는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전공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재외국민 모집표에서 실제 모집 단위와 선발 인원을 지원 전에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 서류 100%와 종합평가인데 모집단위 서류 100%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의예과와 약학 계열은 1단계 서류 100%, 2단계 연대 고대와 마찬가지로 1단계 성적 70% 그리고 면접 30%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화여대가 밝힌 내용에 보게 되면 고교 학업 성적과 표준화 학력 자료, 공인화학 성적, 활동 실적 등 제출 서류 전체를 바탕으로 학업 성취의 우수성, 그리고 활동 우수성,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증빙 자료가 중요하지만 활동과 성장 가능성도 함께 본다라는 게 이화에 대해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많은 그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성균관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3년 특례하고 12년 특례를 같이 봐서는 안 됩니다. 일부 그 자료나 아니면 이 입시 설명에 잘 올려주신 분들 가운데 성균관대 반대주의공학과 에너지학과 양자정보공학 이런 것들이 특례에서 제외된 것처럼 설명이 되지만 실제로 올해 2027학년도
성대 공식 모집 요강을 보면 3년 특례 모집표에는 해당 모집 단위가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전교육 과정의 해외 수자인 12년 특례와 세터민 전형에서는 해당 모집 단위를 미선발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년 특례와 12년 특례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략이 좀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배치 상담이라든가 입시 상담을 받으실 때 이 부분 어머님들이 좀 아시고 또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다. 최종적인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합격하는 학생은 숫자만 좋은 학생도 아니고 활동만 많은 학생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숫자로 학업 능력을 증명하고 또한 활동으로서 방향성과 스토리를 보여주는 학생을 결론적으로 상위권 대학들이 원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로 보시면 포인트 1, 정성평가라고 해서 숫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숫자로 증명되는 학업 위에 나만의 스토리를 반드시 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눈치 싸움보다는 계열 안에 실력 싸움, 계열 안에 실력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그리고 활동, 방향성에 대한 스토리 부분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GPA나 SAT, AP, IB 또 이외에 공인 성적인 토플 이런 부분이 단순 스펙이 아니라 대학 수학 능력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라는 것. 최근 3년 동안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3특아이든 11특아이든 모두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 체크 요약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자 하시는 어머님들은 다시 보기를 하셔서 이 부분만 확대해 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핵심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GPA와 SAT, IP, 객관적 학업 증빙의 중요성이 커졌다라는 거. 여기 이제 공인어학 성적인 토플, 또 토플이 좀 약한 친구들은 토익까지도 서류로서 제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숫자로 증명되는 학업력 이외에 활동 스토리를 반드시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 전공과 실제 재용 및 모집 단위는 모집표로서 각각의 대학이 공지한 최종 모집 요강과 모집 단위표를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했던 특히 3특 같은 경우는 날짜 하루가 모자라서 안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27년 특례 어디가 더 몰릴까 이런 눈치 싸움이 아니라 내 학업 역량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리고 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치열해질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배치 상담과 영어 강좌에 대한 온라인 학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환율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강료 전체를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도 많이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정말 학원을 오래 다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친구라고 하면 저와 함께 이런 그 토플이든 SAT든 이런 부분에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점수 낼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지원하시고요. 또 저에게 상담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 이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면 또 그룹 수업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도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 유럽 쪽 친구들은 한두 명 그룹으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수업은 어머님들이 직접 주변에 좀 친하신 분이나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 있으면 해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을 원하는 점수를 얻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오늘 설명드린 자료에 대한 출처들은 실제로 이 학교들의 내용을 모두 다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지만 또 제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데 문제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